안녕하세요, 봉익수입니다. 자, 오늘 또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디어 대구 콘서트, 서울 콘서트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실 뭐 모든 콘서트가 중요하겠지만 이 팬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콘서트 일정은 아직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봉익수가 예측한 걸로만 따져도 7월 말에서 8월 초는 되어야 나올 서울 콘서트 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뭐 언론사나 기자분들이 이야기했고 봉익수가 예측했듯 히어로의 콘서트가 그 사이에 격주마다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정 사이사이마다 추가되는 콘서트가 있지 않겠나. 지역에 있는 컨벤션 센터급의 콘서트장이 섭외가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콘서트도 진행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죠. 왜냐면 지금 공연계가 완전 대폭발 붐이기 때문입니다. 뭐 재즈 페스티벌, 나아가 락 페스티벌, 또 수많은 가수들의 콘서트, 복귀하는 가수들 난립니다. 현존하는 가수들의 콘서트를 수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공연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영웅님의 추가 콘서트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울 콘서트를 제외하곤 내일 광주 콘서트가 시작되기 직전에 있을 바로 오늘의 이 대구 콘서트 피켓팅, 당연히 많은 팬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저녁 시간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서울 콘서트를 제외하곤 마지막 콘서트 피켓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건승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아침부터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런 영웅님의 콘서트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웅며들고 있는 매일매일인데, 웅며들다 못해 아예 영국으로 날아간 팬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리로드 영상에 나왔던 히어로의 이 펍에서의 모습, 맥주를 마시며 이렇게 함께 간 스태프분들, 그리고 친한 형님과 함께 소리 지르고 축구 경기를 보던 바로 이 펍. 봉익수가 어느 장소인지 상세하게 리로드 에피소드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팬의 후기가 또 굉장히 화제입니다. 런던 웅지순례를 다녀왔어. 영웅이 형이 갔던 펍이랑 브런치 가게 둘 다 다녀왔어. 근데 브런치 가게는 간판만 그대로고 내부 인테리어와 메뉴, 사장님 전부 다 바뀐 것 같아. 조금 아쉬워. 짧은 시간인데 벌써 변했네. 펍은 웅팁에서 보던 그대로라 다만 영웅이 형이 먹었던 해골 맥주 칸만 다른 맥주로 변경돼 있었어. 똑같은 거 먹고 싶었지만 없어서 직원분이 추천해주신 비슷한 맥주로 마셨어. 영웅님 유튜브 때 나왔던 것처럼 또 축구 틀어서 다들 보고 있더라. 너무 즐거웠어. 아직 유럽 여행 중인데 웅지순례 후기 올려봐. 인터넷이 느려서 사진이 다 잘 올라갈지 모르겠네. 여행 중에도 내일 대구 티켓팅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다들 티켓팅 성공하길. 그리고 서울은 진짜 큰 공연장 빌려서 단독 콘서트 못 본 사람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 첫 번째 사진 속에 대한 이야기 등 많은 이런 후기가 올라옵니다. 이 펍에 이 한 팬분이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러자 너무나 부러워하는 팬들의 댓글이 달립니다. 헐, 웅지순례 갔구나. 인증 좋다. 너무 부럽다. 나도 가야지. 여행 재밌게 하고 대구 티켓팅 화이팅해. 근데 형이라 부르는 건 맞는 거야? 왜 이렇게 날씬해? 사진 속의 주인공분이 여성분으로 보이는데 형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서트에서 영웅님이 시켜서 오빠라고 불렀다라고 했어라고도 말을 합니다. 팬덤 색깔 티셔츠까지 갑벽하다. 영웅님의 이 공식 굿즈 후드티를 입고 또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히어로가 들렸던 곳이 웅지순례가 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이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더 많이 개선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펍에 갈 때마다 하늘색 옷을 입은 동양인들이 와서 건행을 외치고 영웅시대 얘기를 하다 보면 영국인들이 모를까요? 지금 영국은요, 손흥민이라는 한국의 초 슈퍼스타 축구 선수 때문에 한국인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유럽이 K 컨텐츠 열풍이 불고 있죠. 뭐 영화로서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 칸 영화제 때 CJ ENM이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라는 거 YTN에서도 방송을 할 정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동양인, 그것도 한국인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오는 겁니다. 이 웅지순례인 펍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이 펍에서 아예
영웅님을 위한 뭐 특별 이벤트가 진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펍의 사장님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뽕뉴스 영상을 볼 확률이 거의 없지만 현명하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 때 이것을 방문하는 영웅시대 분들을 위한 특별 맥주 서비스라던가 특별 맥주, 히어로 비어 뭐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장사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네. 어찌됐건 이곳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제 휴가철이 다가올수록 더 많이 갈 그런 장소가 아닐까. 이미 어린 팬들은 웅지순례를 떠나고 싶다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갈 거야 라는 사람들이 계속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곳이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럼 이 펍을 자주 들리는 사람들도 왜 한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와? 손흥민 선수 팬이래? 아니래. 임영웅 팬이래. 임영웅이 누군데? 지금 이 펍에서 나오는 노래의 주인공이래 하는 날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펍이 정말 더 유명해진다면, 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들린다면 또 모르죠. 한국말로 들리는 히어로의 노래가 펍에서 울려 퍼질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라는 기분 좋은 바람을 담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심지어는요, 일반인 중에 한 분은 저희 엄마가 영웅님의 팬이라서 앨범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버전이 여러 개더라고요. 어떤 버전이 제일 좋은지 추천해주세요 라는 글도 영웅시대 팬분들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산다면 포토북을 추천한다, 아니면 한정판도 추천한다. 네, 한정판 음반도 추천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어머님이나 가족분들의 단 한 분이라도 히어로를 응원하는 영웅시대가 있다면 이렇게 어린 영웅시대 분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친절함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든든하게 히어로의 옆을 지키고 무한 사랑을 뿜어내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 깜짝 놀랄 기사들이 몇 가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CJ ENM의 파워, 칸 영화제에서의 수상, CJ ENM에 엄청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CJ ENM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쪽에 굉장한 라이브 스튜디오를 만든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죠. 그 라이브 스튜디오에 대한 깜짝 놀랄 기사가 어제 오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바로 하나건설 초대형 공연장 건설의 명가로 거듭난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상으로 나온 이 공연장의 사진 구도와 함께 설명을 드렸죠. 이것을 하나건설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데 바로 일산의 K-POP 전문 공연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CJ ENM의 CJ 라이브 시티 내에 이 아레나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죠. 사실 이 공사가 진행될 거다라는 기사는 이미 예전에 뽕뉴스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미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 K-POP 전문 공연장으로 탄생하는 라이브 시티 내에 아레나 공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 바로 7일 날 건설업계에 따라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2만석 규모의 실내 좌석과 4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연계된 프로젝트로 하나건설이 단독 시공한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CJ 라이브 시티는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 조성되는 복합시설입니다. 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이면요, 우리 수호천사님들의 고향 콘서트에 들렸던 킨텍스처럼 그것이 일산 서구라면 이것은 일산 동구로서 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굉장히 메인 스트릿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K 컨텐츠 경험 시스템, 글로벌 컨텐츠 비즈니스 타운, 상업 및 업무 숙박 시설과 친환경 생태 공간이 함께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부터 비즈니스적인 숙박업소, 또 K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곳까지, 그리고 2만 명의 실내 좌석을 수용할 수 있는 이렇게 거대한 초대형 공연장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 내부 공간 얘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규모 관람객들의 시각적, 음향적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견고한 형태로 설계됐다. 그러니까 초호화 시스템과 최첨단 기술력이 접목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외관에 적용된 커튼 월 방식의 글래스 스킨과 LED 펜 파사드를 통해 공연장 내부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실감나는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정확하진 않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이 밖에 설치된 이 독특한 모양, 이것이 내부와 외부에서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판넬,
쉽게 말해서 밖과 안이 공존되는 형태의 투명함을 나타내는 내부 시설이나 LED와 다양한 화면 시스템을 통하여 이 공간감을 이 안에만 있다란 느낌이 아니라 이 밖에 야외에서 즐기는 것 같은 느낌마저 줄 수 있는 다양한 기술력이 포함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목청껏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CJ ENM에서 투자하는 CJ 라이브 시티가 완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CJ 라이브 시티가 완공이 되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명 이상의 좌석. 지금 현재 히어로가 킨텍스에서 공연했던 곳이 약 8,000명을 수용했는데 2만 명이면요, 거의 뭐 3배에 가까운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히어로가 이번 CJ와의 콘서트가 종료가 되고 나서 차후에 2집 앨범을 발매한다고 했을 때 어디와 콘서트 협업을 할까요? 당연히 CJ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국내의 모든 대다수의 가수들이요, CJ ENM과 콘서트 주최사 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히어로는 막대한 흑자를 남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콘서트의 사례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CJ ENM은요, 2집, 3집, 4집 계속하여 히어로의 콘서트를 협업하려 할 겁니다. 내외부적으로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협업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현상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콘서트장에서도 히어로의 단독 콘서트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MBC 라디오스타에요, 한 여가수가 출연을 했는데 영님에 대한 언급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가수를 집중 조명하는 방송 편이었는데 이 이홍기 씨, 가수 이홍기 씨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여가수의 얘기도 말을 하면서 임영웅 씨도 그렇고 트로트가 붐이지 않나? 군대 휴가 나와서 본가를 갔는데 이찬원 씨 굿즈가 저희 집에 있더라. 이 가수분의 어머님은요, 이찬원님의 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트로트가 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가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며 굳이 등장하지도 않은 이 여가수는 여기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찬원님은 자신의 모친께서 팬입니다. 하지만 영웅님은 등장도 안 했는데 임영웅 씨도 그렇고 라면서 트로트의 붐의 최중심에 영웅님이 있다라는 걸 누가 말하지도 언지를 주지도 않았는데 가수 이홍기 씨가 직접 이야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하나만 봐도요, 지금 이 연예인들 사이에서의 인식, 특히 트로트는 뭐 히어로가 탑 오브 탑이고 대중가수로서도 막대한 수입과 막대한 영향력, 막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걸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천사님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제 매일경제에 이런 중요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 무슨 일일까? 자,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여 8일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K-POP 스타의 배우, 이름, 얼굴 이것을 도용하면 정신적 피해보상비 포함되며 경제적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 유명인 활용한 키워드 광고 등 이런 것은 이제 그만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연예인들의 이름, 초상권 등을 나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기존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격적 침해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냥 금지조치 청구도 할 수 있고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이죠, 연예인들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했다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 그러니까 굉장히 명예적으로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업적 용도일 때만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것과 무관하게 상업적이건 비상업적이건 사용하지 마라, 내 이름 사용하지 마라, 내 얼굴 함부로 갖다 쓰지 마라 라는 금지 조치와 재산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법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영님의 굿즈입니다. 자, 공식 굿즈 말고 제가 길거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이 불법 굿즈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식 굿즈가 나온 상황 속에서도 짝퉁 응원봉, 짝퉁 마스크도 여전히 판매 중이며 머그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존에는 가수나 연예인이 명예적인 훼손이 있을 때
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만 이것을 제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업적이건 비상업적이건 이것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그러니까 연예인에 대한 이름과 초상권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법안을 개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굿즈, 앞으로 보기 힘들어지겠죠? 그만큼 이제 영님이 불필요한 곳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사례가 좀 더 줄어드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요, 이런 팩트와 중요 소식뿐만이 아니라 가슴 뛰고 신나는 내용까지 한데 담아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